자, 이번에는 이제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배울 건데, 거듭 제곱 성질 쭉 이렇게 적혀 있어요. 1, 2, 3, 4, 5, 6 이렇게 적혀 있는데, 5번하고 6번이 제일 중요해요. 5번, 6번. 자, 5번, 6번에서 핵심 포인트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합시다.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아마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결과적으로 연산을 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이 연산이랑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필요하면 대소 비교 정도 됩니다. 대소 비교 정도. 크기 비교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늘 잘했던 것부터 하는 거야. 늘 잘했던 거. 제곱근의 성질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고 루트 A 나누기 루트 B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 여기 다 되는 거 알고 있어. 그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제곱근끼리는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좀 신경 써야 될 거. 우리는 제곱근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듭 제곱근을 신경 쓰고 있는 거야. 거듭 제곱근이라는 녀석은 실수 세계에서만 사용하는 기호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거듭제곱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안에 있는 수가 양수에서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선생님, 3제곱근 마이너스 5 같은 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5랑 톡 하면 만나는 거 있는데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홀수 제곱근 안에 음수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보시면 돼요. 그게 왜요? 이게 지금 3제곱근 마이너스 5잖아. 그러면 얘 반대로 여기 5랑 만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5랑 만나는 게 3제곱근 5겠죠? 근데 얘 둘이가 완전히 길이가 같겠지. 길이가 같겠지. 뭔 말인지 잘 안 돼? 좋아, 천천히 해줄게. 요거는 사실 심화 개념이라 막 딥하게 안 돼가고 싶긴 한데. 자, 한번 보세요. 요게 y는 x제곱이야. 근데 첫 번째로 이게 y는 5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야. y는 마이너스 5. 교점 생기잖아, 당연히. 이 교점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3제곱근, 이렇게 안 나오냐? 3제곱근 5 이렇게 써볼 거야. 자, 파란색 요 교점 좌표 x좌표 찾으라 그러면은 3제곱근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 누가 봐도 부호가 어떻게 돼? 그냥 부호만 반대야. 크기는 똑같아. 길이는 똑같아. 대칭이니까. 그치? 대칭이니까.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랑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돼서 완벽하게 대칭일 거니까 그냥 부호만 바뀔 거니까 이 녀석 3제곱근 마이너스 5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3제곱근 5에다가 부호를 바꾼 거와 같다. 그래서 홀수 제곱근 안에 음수 들어가는 건 돼요. 홀수 제곱근 안에는 음수 들어가는 거 되는데 그 음수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수로 정리해 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는 해줄 건데 우리가 지금 제곱근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공부하는 거고 거듭 제곱근은 실수색에서 얘기하는 거야. 실수색에서. 실수색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반드시 양수인 것만 다루기로 한다. 혹시 이 녀석이 문제에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뭐냐 슝슝슝 응. 4제곱근 4제곱근 이렇게 될 때도 양수가 돼야 되고 여기 세제곱근 세제곱근 돼도 똑같이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n제곱근 n제곱근 똑같을 때는 계산이 가능한데 곱하면 되고 나누기 하면 돼. 우리가 제곱근하고 똑같은 거니까 거듭 제곱근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되는 거예요. 제곱근끼리 나눗셈 가능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2제곱근끼리니까 같은 2제곱끼리니까 가능한 거야. 같은 제곱근끼리. 같은 제곱근끼리는 곱셈과 나눗셈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한 번 더. 이걸 우리가 그냥 외우면 안 되거든.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 여기 보면 같은 제곱근이야. 같은 제곱, n이 아니라 3, 3, 7, 7, 5, 5, 2, 2 이렇게 4, 4 같은 제곱근끼리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듭 제곱근에서는 항상 무슨 수만 다뤄야 된다? 양수색에서만 다룬다. 양수색에서만 다룬다. 음수 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음수 밖으로 끄집어 내면 되고 짝수 제곱근은 아예 음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겠고 근데 짝수 제곱근은 음수가 있으면 안 되고 홀수 제곱근이라고 하면 여기 홀수 제곱근이라면 안에 있는 음수를 밖으로 뿅 끄집어내서 볼 거고 짝수는 아예 예시상치 안 돼요. 그래서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상관없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안에가 양수인 것만 다루겠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2번, 3번은 연산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고 자, 1번 같은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거듭 제곱근을 거듭 제곱했으니까 사라지겠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요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기 안 할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5번하고 6번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 왜 중요하냐? 이거지. 왜 중요하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다음 질문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3제곱근 5랑 제곱근 2를 곱해. 4제곱근 5분의 제곱근 3. 계산하래. 어? 어떻게 하지? 왜? 같은 제곱근이 아니야. 이게 발상이야. 같은 제곱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제곱근을 어떻게든 만들어야겠다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잖아. 같은 제곱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 5번과 6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5번과 6번. 자, 5번, 6번에 집중을 해서 한번 봅시다. 자, 거듭제곱근에서 핵심 성질이 뭐냐? 그러면은 거듭제곱근 밖에 있는 수. 자, 거듭제곱근 밖에 있는 수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거듭제곱근 밖에 있는 수와 안에 있는 수가 거듭제곱은 밖에 있는 수 표시해 볼게요. 거듭제곱은 밖에 있는 수. 그다음에 거듭제곱은 안에 있는 지수 요 녀석을 분자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라. 어떻게 연습하라 적혀 있어? 거듭제곱수. 거듭제곱수가 뭔데요? 1의 4제곱, 뭐 3의 제곱, 5의 4제곱, 뭐 6의 세제곱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4의 세제곱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4의 세제곱. 아, 4의 세제곱 재미없다. 2의 4제곱 해볼게요. 16. 자, 16의 4제곱은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니? 16은 2의 4제곱이 16이잖아. 그래서 16을 적어놓고 4제곱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16의 4제곱근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16에다가 그냥 4제곱근 기호 붙이면 되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은 양수만 다룰게요. 자, 이 녀석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자, 안에 거듭 제곱근 안에를 무엇으로 본다고? 지수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무엇 해야 돼? 16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2의 4제곱을 바꾸겠지. 됐죠? 자, 그리고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봅시다. 시작. 루트 거듭 제곱근 밖에 있는 녀석을 뭐라 본다고? 분모로 보고 거듭 제곱근 안에 있는 이 지수를 분자로 본다면 얘를 분수로 보는 거야. 빨간색이 분모고 파란색이 분자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분, 빠 할 수 있죠. 그러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럼 답은 얼마야? 2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이 6번의 내용이에요. 6번의 내용. 됐나요? 자,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이번에는 어떤 거 할까? 64 해보죠. 64. 64. 64. 잘 보셔야 돼. 64의 4제곱근. 짝수가 좋아요, 여러분. 짝수가 좋습니다. 홀수보다 짝수가 설명하기 더 편해요. 64의 4제곱근. 그러면 시작.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64가 되는 수를 찾는 것 중에서 우리는 거듭제곱은 기호를 사용하는 거니까 실수 세개를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실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원래. 짝수니까 만세, 64 양수 두 번 만난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냥 4제곱근 64 여기까지 되겠죠. 자, 4제곱 64를 우리가 계산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4제곱근 64를 그렇지. 4의 4제곱? 괜찮아? 4의 4제곱? 4의 제곱은 16이고 4의 세제곱인가? 4의 세제곱이네. 그죠? 4의 세제곱. 4의 제곱이 16이고 다시 4 곱하면 64니까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인데 좀 슬프다. 4의 세제곱 말고 2의 몇 제곱? 2의 6제곱도 괜찮겠네. 2의 6제곱. 자, 2의 6제곱. 요거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2의 6제곱. 자, 요 녀석을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자, 시작. 밖에 있는 거 물어보라고? 분, 뭐. 안에 있는 지수는 물어보자고? 분, 자로 본다면 이거 무엇 할 수 있어? 바꾼할 수 있지. 바꾼을 하면 파파 하는 거 얼마? 2죠. 2. 그리고 여기 얼마네? 파파 하니까 2 세제곱이자. 자, 근데 2라는 녀석은 우리가 무엇 하기로 했어? 생략하죠. 네. 약속한 거야. 그냥 제곱근 이렇게 보자. 2제곱근 안 쓰잖아. 제곱근. 결국 이게 루트 8이 되는 거예요. 루트 8. 됐습니까? 자, 루트 8이 되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거야.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 5번을 잠시 한번 다시 볼까? 5번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뗐다 붙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분명히 분모라 그랬어. 분모.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6분의 5라고 쓸 수도 있지만 2 곱하기 3분의 5 이렇게 써도 되잖아.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8분의 3이 있는 것도 2 곱하기 4분의 3도 되고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3도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다시 이 4제곱근 64라는 녀석에서 우리가 4제곱근은 2 곱하기 2니까 제곱근 64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선생님 뭔 소리야 이게? 여기 숫자 얼마 생겨져 있어? 사실은 그렇지. 2가 생겨져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요 2랑 2는 곱하기로 본다면 4랑 같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4인데
분모가 4인데 이거 이 4를 내가 2 곱하기 2로 바꾸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4제곱근을 제곱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져. 응? 그냥 마음을 열고 들어봐. 그러면 시작. 4제곱근 64를 우리가 계산하는데 아까는 우리가 안에를 겉업제곱으로 바꿔서 지수 약분해서 처리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볼까? 4제곱근을 제곱근 64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 루트 64네요. 루트 64 얼마인데? 8이잖아. 루트 8. 루트 8? 루트 8, 루트 8. 맞네. 루트 8. 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냥 마음을 열고 쓰세요. 좀 쓰세요. 제발. 좀 쓰세요. 좀 쓰세요. 그럼 한번 더 해볼까? 6제곱근 만약 27이 있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 6제곱근 시작, 3의 몇 제곱? 세제곱. 그리고 약분 하래 2다. 그럼 제곱근 3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루트 3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자, 두 번째 방법 어떻게 된다고? 아, 이거를 내가 시작. 6제곱근 3의 세제곱으로 바꿨는데 이 6을 내가 어떻게 바꾼다고? 제곱근 3, 제곱근 3의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괜찮아?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우개를 들고 어떻게 돼요? 3제곱근 3이니까. 지수 3이랑 3제곱근이랑 이렇게 지어 나오면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거듭제곱 수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아, 이거 빠빠빠 내가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만들 수 있고 이거 뻥튀기 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좀 다른 거 해볼게. 다시 제곱근 밖에 있는 건 분모잖아. 제곱근 안에 있는 지수는 분자니까. 분수야. 분수니까 우리 무엇 할 수 있어? 분수의 성질에서 똑같은 수만큼 곱해갈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약분도 가능하면 곱하기도 할 수 있지. 지금 무슨 연습도 해봐야 되냐? 이제는 막 해볼게. 숫자를. 3제곱근 5가 있어요. 이 녀석은 6제곱근 얼마랑 같을까? 5의 제곱이랑 같은 거야. 여기 몇 배 있어요? 2배. 그럼 여기 지수 몇 배 똑같이? 2배. 3분의 1이니까 6분의 2랑 같은 거야. 한 번 더. 3분의 1이니까 잘 안 돼요? 자, 표시를 해줄까? 3분의 1이니까 6분의 2랑 같은 거야.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3제곱근 A의 제곱이 있어. 근데 얘를 내가 6제곱근을 만들고 싶어. 몇 배 해준 거야? 2배 해줬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2배 해주면 되겠죠. A의 4제곱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약분이 가능하면 통분도 가능한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도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거듭제곱 대소 비교하는 거. 두 번째 주제잖아. 대소 비교는 어떻게 할 건데? 마찬가지로 같은 제곱근끼리만 가능하다. 계속 똑같은 반복이죠. 같은 제곱근끼리만 연산이 가능하다. 같은 제곱근끼리만 곱셈이 가능하고 같은 제곱근끼리 나눗셈 가능하고 같은 제곱근끼리만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제곱근 5랑 루트 2랑 뭐가 더 큰데?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할 수 있다 이거야. 너는 얼마야? 3제곱근. 너는 얼마인데 정확하게. 사실은 2가 생략됐으니까 똑같이 만들려면 분모가 3이고 분모가 2인수예요. 얼마 만들어야 돼? 6 몇 배 해줘야 돼? 여기는 2배. 여기 몇 배 해줘야 돼? 3배. 그럼 나도 똑같이 2배. 나도 똑같이 3배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시작. 6제곱근 5의 제곱이고요. 6제곱근 2의 세제곱이에요. 근데 5의 제곱은 얼마야? 25고. 2의 제곱은 얼마야? 8이에요. 자, 6제곱근 한번 생각해봐요. 6제곱근 25.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게. 6제곱근이라는 그래프는 6제곱근이니까 어떻게 돼? y는 x의 6제곱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한 번은 25라는 녀석이 지나가고요. 한 번은 8이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8일 때 값보다 25일 때까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크겠지. 그러니까 알맹이가 크면 크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루트 2보다 루트 3이 더 크잖아. 같은 제곱근일 때는 안에 있는 수가 크면 크잖아. 그래서 6제곱근 25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설명이 그대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자, 첫 번째 뭐라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제곱근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같은 제곱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완벽하게 알고 있는 개념이 뭔데? 이 부분인 거야. 눌러서 이 박스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연습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조건의 성질은 사실 많이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그냥 찍먹해도 돼요. 근데 그래서 내가 증명도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 거듭제곱권에서 뜻은 되게 우리가 좀 잘 챙겨 두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실수 세계에서 그래프 관찰하고 표현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거듭제곱권의 성질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제곱권을 만드는 게 목표고 그리고 나서 연산할 수 있다. 좀 더 정리는 곱셈과 나눗셈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래야 대소비교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거두적으로 성질이었습니다.